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객체 최적화하는 방법 및 객체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렵지 않게 따라해 주셨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와 해당 씬을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할 텐데, 자, V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배경은 HDR 이미지, 즉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이미징이다 보니 이미지 내 조명을 제공하고 있어서 장면 내에 어떠한 라이트 소스가 없어도 빛이 계산되어 씬과 객체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후 환경 설정이 다 완료되시면 라이트를 생성하여 조금 더 사실적인 씬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체 최적화가 다 완료되시면 이제 해당 씬에 대한 환경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해당 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을 보면은 왼쪽 씬 그래프에서 자, environment transform을 확장시켜 주시면 자, 요 스튜디오라는 환경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해당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구 형상으로 되어 있고, 자, 상단에서 광원이 이렇게 비추는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 스튜디오라는 배경 말고 다른 배경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씬 메뉴에서 Asset 매니저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기본적으로 V레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오메트리, 매터리얼, 인바이러먼트, 심플레이트가 있는데, 자, 이 인바이러먼트 환경을 선택을 하시고, 자, 우측에다 한번 앵커를 시켜 볼게요. 자, 요 D라는 아이콘, 요 도킹이라는 아이콘이 활성이 되는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 눌러서 우측에 배치를 시켜주시고,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잘 안 보이니까는 좀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 저희가 원하는 환경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에어필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미지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씬 안에다 넣어주시기만 하면 바로 해당 배경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베를린 플라자도 한번 해볼까요? 베를린 플라자 데이도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해당 씬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환경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제 각 환경마다 다른 설정 값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재질을 먼저 지정을 하시고 환경을 설정하시게 되면 재질에 대한 어떤 의도한 색상대로 표현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재질을 지정하기 전 환경을 먼저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공장 느낌이 나는 환경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 텐데, 자, 요 empty 가라지를 자, 드래그 앤 드랍해서 해당 씬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자, 약간 이제 공장 느낌이 나는 환경으로 전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환경이 객체와 좀 사이즈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는 조금은 이질감이 좀 드는데요. 자, 요 배경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단에 요 트랜스폼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트랜스폼이라는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객체에 대한 위치라든지 뭐 어떤 사이즈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트랜스폼 아이콘 옆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는데 이건 하위에 다른 명령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트랜스폼 아이콘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쭉 누르고 계시면은 자, 하위 명령에 대한 그런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게 이 트랜슬레이션 매니플레이터, 로테이션, 스케일. 자, 요 세 가지 항목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단축키도 Shift W, Shift E, Shift R로 되어 있으니까는 자,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해주시면은 작업하실 때 좀 더 빠르게 해주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자, 저희는 일단은 이 트랜슬레이션 매니플레이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경 environment를 한번 왼쪽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럼 배경에 대한 항목이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배경을 만약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자, 원하는 축을 선택해서 이동해 주시게 되면은 자, 해당 축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Y축도 마찬가지로 이동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Shift E가 회전 단축키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회전하려는 축으로 자, 이동하시게 되면은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저희는 이제 축척을 할 거니까는 이제 축척에 대해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하단에 트랜스폼이라는 아이콘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트랜스폼이라는 창이 활성이 되면서 저희가 뭐 이동이나 회전, 축척 뭐 이런 다양한 값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폼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한번 앵커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 배경에 대해서 값을 일단 원래 값으로 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로테이션도 0도, 0도, 0도로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 자, 우선 요 해당 배경에 대해서 자, 사이즈를 한번 키워 볼 텐데, 자, 요 스케일링에서 자, 요 해당 그 체크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자, 저희는 Y축으로 한번 해볼게요. Y축으로 한 2배 정도 해볼까요? 2배 정도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고요. 자, 그 다음에 Z축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Z축도 한 4배 정도 키워볼까요? 한 3.5배 정도 한번 키워볼게요. 3.5배 정도 키우면은, 자, 어느 정도 이제 배경과 가져온 객체에 대한 사이즈가 좀 비슷하게 비율이 맞춰지게 됐는데, 이 배경 안에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좀 굴곡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굴곡이 전 이유는 이 트랜스폼에서 저희가 수정한 이 스케일 값은 이 배경에 대한 전체 사이즈, 형상에 대한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배경에 대한 이미지는 이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에 대해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하단에 매트리얼즈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 저희가 이 해당 씬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재질을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이미지를 수정을 할 거니까는 자, 요 empty garage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요 modify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우측에 앵커를 한번 시켜보시고,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에 있는 값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체 환경에 대해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 요 empty garage라는 배경의 환경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는, 자, empty garage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 뭐 값을 일일이 하나씩 다 해주셔도 되는데, 요 get from object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객체에 따라서 이미지가 조금 자동적으로 고정이 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으시고, 자, 뭐 이 상태로도 해도 이렇게 좀 왜곡이 없이 좀 잘 가져와신 것 같은데, 뭐 좀 더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뭐 스케일 XYZ 값을 이용해서 배경 이미지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 뭐 이런 회전을 이용해서 자, 배경을 좀 회전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배경을 이렇게 회전을 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이제 편의대로 이런 값들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에 대한 위치 값도 마찬가지로 자, 이 센터에서 이용을 해서 이런 값을 이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환경 이미지에 대한 보정이 다 완료되셨으면, 자, 지금 환경 자체가 좀 많이 어두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밝기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포메이션 위에 보시면은 컬러 컬렉션이 있는데, 자, 해당 항목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그 배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조명의 강도라든지 채도, 밝기 등을 이제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익스포저 값을 한번 좀 올려볼게요. 자, 이 노출 값을 자, 좀 위로 좀 올려보시면은 환경이 좀 밝아지게 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값을 한 2.7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2.7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자,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좀 이미지에 대해서 좀 차갑게 하거나 좀 따뜻한 이미지로 좀 보이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한 6,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뭐 휴시프트라든지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좀 대비를 좀 주실 수가 있으시고, 자, 조금 컨트라스트 값을 부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1.04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1.04 정도로 하고, 자,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 조금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2 정도 값을 한번 부여를 해 주시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세츄레이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 배경에 대한 이미지를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경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라이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레드에서는 7가지 유형의 라이트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라이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의 씬 메뉴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보시면은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7가지의 라이트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먼저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터리얼 에디터는 끄고 조금 이거 줄여볼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 신 그래프에 디렉셔널 라이트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해당 라이트를 선택하시고 Shift W를 이용해서 살짝 조금 위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디렉셔널 라이트 특징은 요 해당 씬 전체에 이제 빛을 비추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라이트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비춰지는 그림자는 동일을 하지만은 얘는 대신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라이트를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Shift E 버튼 눌러서 X축으로 라이트를 회전하게 되면은 회전하는 그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Y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Shift 버튼 눌러서 Y축을 잡고 이렇게 밀어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의 방향도 해당 축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원하는 그림자 유형이 되게끔 디렉셔널 라이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디렉셔널 라이트 설정이 다 완료되셨으면 다른 라이트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씬에서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요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씬의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스페어리컬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두 개의 라이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한 위치로 라이트를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쪽으로 한번 살짝 올려보고, 네, 이 두 개의 라이트 모두 이제 방사형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인트 라이트만 한번 활성을 시켜주시면은, 자, 이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빛이 좀 이렇게 세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체라든지 지면에 조금 더 이렇게 빛이 이제 세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자, 이 스페어리컬 라이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스페어리컬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 포인트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림자를 생성을 하게 되니까 또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이 포인트 라이트보다 좀 더 분위기 있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포인트 라이트를 사용을 할지 아니면 스페어리컬 라이트를 사용할지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팟라이트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상단의 씬에서 똑같이 크리에이트 라이트에 요 스팟라이트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자, 요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올려볼게요. 자, 원통형 뿔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고, 자, 빛을 이렇게 방출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원형 모양으로 이 그림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씬에서는 저희 요 디렉셔널 라이트만 한번 생성을 하고 나머지 라이트는 일단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라이트에 대해서 뭐 좀 세게 부여하고 싶다. 아니면은 요 뭐 그림자에 대한 효과를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상단의 씬 메뉴에 보시면 라이트 에디터가 있습니다.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해당 씬에 대해서 저희 요 부여가 되어 있는 라이트를 여기서 수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라이트에 대한 강도를 좀 세게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 인텐시티 값을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요 값을 좀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강도가 세게 비춰지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저희는 일단 요 값을 한 1, 그냥 원래 있는 값을 1.5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1.5 정도로 주시는 걸로 하고요. 자, 이에 따른 그림자에 대한 디퓨즈 컬러라든지, 라이트에 대한 디퓨즈 컬러라든지, 글로시 컬러들을 여기에서 수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Material Shadow Intensity라든지, 자, Ground Shadow Intensity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재질에 부여된 그림자 값을 여기서도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강도가 세게 들어가게 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라운드 지면에 자, 대한 그 그림자 세기도 자, 해당 값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값을 한 0.7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시면은, 자, 요 해당 라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 디스플레이 라이트를 제가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은, 자, 해당 라이트가 요 화면상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라이트 자체를 그냥 없애는 그런 억제가 되는 기능은 아니라, 요 해당 씬에 나와 있는 요 라이트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하겠냐, 안 하겠냐, 라는 거니까는 이걸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라이트 아이콘에 대한 사이즈도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자, 여기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 해당 라이트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면은 요 신 그래프에 있는 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체크 해제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해당 라이트는 이제 씬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는 요 해당 기능과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는 요 디스플레이 라이트 기능을 혼동하지 않게끔 잘 사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본 강의에 대해서 마치겠으며 리뷰를 다시 하면 배경 설정의 경우 신 메뉴의 Asset 매니저 안에 있는 Environment를 통해서 원하는 배경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으시고 그 안에 뭐 다양한 설정 값을 통해서 그 원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라이트 생성은 신 메뉴에서 Create Light를 선택을 하여서 원하는 라이트를 생성하고 또한 라이트 에디트를 통해서 값을 수정해 주시면 원하는 환경으로 더욱더 이쁘게 잘 꾸며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가져온 객체에 대해 재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